클로설 유정수라고 합니다. 강의가 빡세네요. 원래 이 정도면은 쉬는 시간을 주기 마련인데 네, 하루 연속해서 강의를 네, 고생 많으신데 긴 시간 지루하지 않도록 네, 내용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방금 송기령 부사장님께서 이제 너무 좋은 네, 지금 트렌드의 변화와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은 아마 같은 내용의 연장선으로 될 것 같아요. 제목이 오프라인의 어떤 역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걸로 강의를 해달라고 제가 받았는데 오프라인 역습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가장 핫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현재 공간을 이제 만들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저희가 공간을 정말 특별한 공간들을 만들고 정말 신기하고 특이한 공간들을 만드는데 공간을 만들면서 항상 저는 되뇌기는 말이 있어요.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떻게든 성공의 열매를 맺긴 하는데 그 성공의 열매를 맺으면서도 아, 이렇게 했더니 잘 돼서 고객 반응이 좋구나가 아니고 정말 이렇게까지 극단으로 해야 사람들이 아, 그제서야 그거더라고. 열광하는 게 아니라 아, 좀 잘 해놨네. 그 정도. 네. 상상을 뛰어넘는 것들이 사실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고 거기에서 오프라인은 온라인과는 또 다른 사실 무게감이 있어요. 이곳에서 지금 같이 강의 들으신 분 중에서 자신의 업이 오프라인에 메인을 두고 있고 온라인도 하는 곳인지 아니면 온라인이 메인인데 오프라인도 조금 하고 있는 곳인지에 따라서 그 느낌이 많이 다르실 텐데 오프라인은 온라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당연히 온라인이 점유하는 추세율만큼 오프라인은 줄어들고 있고 레드오션을 넘어서 사양하는 산업에서 여기에서 빛을 본다는 건 마치 이런 거예요. 최근에 주가 좀 많이 다시 떨어졌죠. 주가 지표가 쭈르륵 하락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수익률을 몇 개 오르는 빨간 표를 골라서 수익률을 높이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지금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사실은 살아남기 위한 어떤 투쟁에 가깝다. 오늘 저희는 같이 그래서 오프라인 공간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단순히 살펴보기보다는 유행과 트렌드를 앞서가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좀 논의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 뭐 송기령 부장님이 쓴 책도 있으시고, 네 트렌드에 관련된 책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매해 연말이면 똑같아요. 개회 한 11월, 12월쯤 되면은 그때 강연 요청이 제일 많은데 대부분의 기업이나 이런 이제 포럼 같은 곳에서 가장 많은 이제 강연의 주제가 내년의 유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때 항상 저랑 같이 김난도 교수님이나 송기령 부사장님이 항상 보통 계세요. 트렌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전문가들 이제 모셔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는 이제 포지션이 정해져 있는 거로 오프라인의 내년에 이제 어떤 유행이나 트렌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자 음악을 한번 그냥 저희 봅시다. 뭐 공간도 아니고 산업 여기 음악 산업군은 아마도 대부분 안 계실 거기 때문에 그냥 음악을 본다고 하면 너무나 잘 알고 있으실 거예요. 음악이 유행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한 유행이 어떤 장르가 되면 그 장르가 그때 있다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다시 복귀되어서 돌고 돈다는 것. 유행이 순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970년대에서 80년대 초반까지 디스코 음악이 정말 유행을 했어요. 디스코 음악과 다시 디스코가 유행을 하진 않았지만 2000년대 이후에 저희가 그거를 테크노라는 음악의 전자음악의 형태에서 더 발전된 형태로 다시 유행을 하게 됐죠. 뭐 4인조 락밴드 그러면은 저희 아주 1970년대생들은 비틀즈를 떠올리실 분들도 있는 거고 그리고 오아시스를 떠올릴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그 이후에 2000년대 넘어서는 콜드플레이라든가 마룬5 같은 그런 또 4인조 어떤 밴드들이 다시 인기를 끌고요. 네, 여성 디바 같은 경우도 여기 아마도 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 폴라 압둘이라든가 그런 세대들의 여성 디바의 세대도 있었고 그 이후는 휴트니 휴스턴과 머라이어 캐리가 이끄는 세대도 있었고 그리고 여성 디바 하면 누구 생각나시나요? 그런데 휴트니 휴스턴의 머라이어 캐리나 셀린 디옹을 말하시는 분들은 1970년에서 80년대생 요새 밀레니엄은 당연히 아리아나 그란데를 얘기하겠죠. 디바의 역사는 이런 식으로 또 이어집니다. 그 특정한 분야를 좋아하시는 수요층들 항상 존재해요. 그런데 어떤 것이 대세로 떠오르냐 이렇게 순환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 번 도전하시다가 실패하세요. 그러니까 유행에 대해서 내가 남들보다 반발짝 더 빠르게
지금 내년에 유행할 것이 뭔지 미리 알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돈 버는 아이템이자 성공의 아이콘이 될 텐데, 성공의 열쇠가 될 텐데, 이거를 미리 맞추려고 하다 보니 적중률이 높아질 수가 없는 거죠. 순서대로 유행하면 참 좋겠는데, 그러니까 20년 전에 A가 유행고 B가 유행고 C가 유행했으면 다시 20년 딱 주기로 그 다음에 A 다시가 유행하고 B 다시가 유행하면 참 좋을 텐데, 20년 후에는 A가 유행했다 D가 먼저 유행하고 다시 C가 가기도 하고, 그거 유행 지났지 않았어? 어떤 유행은 40년 만에 돌아왔는데 어떤 유행은 그거 10년 전이었는데 또 돌아왔어. 그래서 그거 옛날 유행 지난 건데, 아니 근데 요새 유행이야. 되게 이상한 흐름으로 간다. 저희는 유행을 맞출 수 없습니다. 이거는 마치 내일 주가지표가 상향인지 하향인지를 일주일 후에 주가지표가 어떻게 될지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과 동일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주식 전문가들이, 워렌 버핏 같은 주식의 성자들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장기적인 주가의 흐름은 예측하는 게 훨씬 더 가능하죠. 장기적으로 그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고 부의 가치가 증가하면은 주가는 우상향한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실천했던 분들은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공간의 유행, 그래서 저희 유행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저와 함께 특별히 공간에 대해서만 같이 한번 집중적으로 보고 거기에서 근원적인 법칙을 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레트로가 유행했던 시절이 있어요. 응답하라 시리즈가 이제 한참 뭐 전국을 이제 드라마에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그 당시에 응답하라 중에서도 특히 응팔이 가장 반응이 좋았죠. 왜냐하면 그 당시의 감수성을 가진, 저희가 처음에 도시개발을 하면서 익선동이라는 곳을 만들었었는데, 익선동을 만들었을 때쯤이 그거였어요. 레트로의 열풍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7년 전, 8년 전쯤에 그때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각종 음악 차트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 공간에서도 레트로, 예전에 20, 30년 전에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제 장르의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당시 그런 거가 품절이었어요. 뭐냐면 회밀이병. 회밀이 그 이렇게 1.5리터, 2리터짜리 유리 이렇게 병이 있거든요. 그 병이 품절이야. 그 병을 모아서 판매하시는 곳들이 있었는데 그게 얼마였겠어요, 사실. 그냥 잡동사니와 같으니까는 원래는 2, 3천 원에 파시던 거가 그게 막 5만 원, 10만 원이 가는 거예요. 마치 무슨 도자기 같이 구하기가 힘드니까. 레트로한 아이템, 정말 옛날 것이라는 것만으로 옛날 라디오, 옛날 텔레비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치 있게 통용되던 시절이 공간에서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젠 스타일은, 이거는 제가 대학교 때 되게 유행했었는데, 근데 공간에 있어서만 한해서는 한 3, 4년 전에 다시 젠 스타일의 매장들이 되게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건 제가 이제 디자인했었던 청수당이라는 이제 카페인데, 이 청수당을 닮은 매장이 저희가 하도 이게 표절이 심해서 이제 조사를 이제 법원에서 이제 저희가 뭐 소송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에 470개가 있더라고요. 이 대나무와 다음에 이 물길이 되어 있는 이 똑같은 뷰로 공간을 만들어 놓은 곳이 전국에 470개가, 이 매장이 2019년에 생겼는데 불과 3년 만에 이렇게 많은 곳들이 따라해서 공간을 만들게 됐어요.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일본식 젠 스타일이 유행인가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즈음에 재작년 초부터죠. 시작은 누가 시작했는지를 명확하게 알긴 힘들지만, 저는 이제 런던 베이글, 많은 분들이 핫플레스라고 해서도 가고 방송에도 많이 소개했던 곳인데, 그리고 샘세스미라던가 용리단길에 있는 그 매장들 중에서 이런 아메리칸 빈티지의 그런 분위기를 내는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빈티지한 어떤 서양의 풍이 유행인가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작년에 저희한테 이제 기업들이 공간을 기획해 달라고 이제 문의를 줬을 때 알아서 무언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딱 집어서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모던 프렌치풍으로 공간을 좀 만들어 주세요. 모던 프렌치로 하고 싶어요. 저희 뭐 이번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자신들의 편집샵이라던가 아니면은 플래그십 스토어를 만드는데, 브랜드 스토어를 만드는데 그 공간을 모던 프렌치로 하고 싶다. 그래서 뭐 좀 유례가 없는 요구인 거예요. 모던 프렌치라는 건 물론 어떤 특정한 분위기를 말하는 건지는 되게 잘 알겠지만, 근데 되게 국제적인 어떤 이제 나라로 국적되는, 사실은 어떤 하나의 특정한 어떤 소품이나 아이템들의 어떤 결합이기 때문에 이거를 대기업에서 보통 이렇게 꼭 집어서 요청하는 일이 어떻게 별 있을 일이 아닌데 왜 그러나 제가 좀 유행이 늦었나 봐요. 한번 알아봤더니 성수동에 디올 스토어가 생긴 거예요.
듀얼스토어가 대박이 나고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화제가 됐는데 그때 그거였어요. 그 30대 그룹 회장님들 중에서 한 열 몇 분이 이렇게 참여하시는 오찬 모임이 있는데 거기 이제 모임에서 이제 좀 골목대장 같이 그래도 이렇게 네, 회장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어디를 자주 가서 이제 요새 유행하는 것들 잘 보여주시는 걸 좋아하시는 회장님이 계신데, 근데 그 회장님이 여기를 갔다 오셨대요. 그래서 회장님들이 전부 다 보시고 심이 좋으셨던 거죠. 어머, 젊은이들 쭉 줄 서 있고 보니까 이거 너무 괜찮아 보여. 이거를 하고 싶다라고 했었던 이제 유래가 요청이 빗발쳤고 저희한테만 온 게 아닐 거예요. 공간을 만드는 수많은 곳들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뢰가 많이 있었을 거고 아마도 올해 아마 여름쯤에는 이런 거를 본딴 공간들이 벌써 몇 군데들이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공간들이 많이 생기겠죠. 유행이 왜 예측하기가 힘드냐면 유행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흐름이 아니라 저는 소수의 천재가 만든다고 생각해요. 소수의 천재들이 아까 구매에서도 우리가 필요한 걸 구매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거를 컨텐츠로 만들어서 너 이거 필요하지 않아라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만드는 것처럼 소수의 어떤 집단들에서 성공적인 무언가 아이템이 생기면 지금 가장 유행에 좀 떨어진 촌스러운 거라고 생각하면은 요새는 뭘 얘기하냐면 인더스트리얼 얘기해요. 아, 인더스트리얼 언제적 인더스트리야? 한 10년 전에 유행했었던 한물 같지. 요새도 누가 인더스트리얼 하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물론 10년 전에 딱 유행했던 이제 아이템인 건 맞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만들었던 매장들 중에서 인더스트리얼 매장이 유명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당장 올해라도 인더스트리얼이지만 거기에서 압도적인 퀄리티를 자랑하는 기존의 인더스트리얼과는 차원이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아마 매장이 생긴다면 그러면 공간이 생긴다면 인더스트리얼이 다시 재유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유행이 돌고 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유행을 쫓아가는 걸 아예 포기해요. 아, 뭐 다시 또 10년 지나면 다시 이거 다시 돌아오고 특히 패션이 심하죠. 네, 요새 친구들은 다시 네, 일자라고 저희 세대는 일자 바지라고 칭하던 네, 핏이 루즈한 핏 아니면은 네, 스트레이트 핏을 많이 입더라고요. 예전에 저희는 다리가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거였어요. 붙지 않으면 바지가 아닌 줄 알았어요. 네, 통이 바람이 들어간다 그러면 바지가 아닌 거야. 마치 내복과 같이 모든 곳이 다 쭈쭈는 스키니진을 입어야지만 정말 이해가 안 갔던 게 체구가 있으신 분들조차도 그 체구에 맞는 스키니를 어떻게든 잡아서 입어야 됐던 시절이 있는데 분명히 이 유행도 다시 지나고 다시 바지 핏이 또 줄어드는 시절이 오겠죠. 그렇지만 저희는 스타일이 A였을 때와 1970년대 음악과 2000년대 디스코와 1970년대 디스코와 2000년대 테크노가 서로 다른 지향성을 보였듯이 A에서 B로 가면서 B에서 C로 가면서 대충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아요. 바지 핏이 그때 좁았는데 지금도 그때 펑퍼짐한 바지 핏이 다시 펑퍼짐하니까 그러니까 옛날 옷 그러면 다시 한번 꺼내볼까 하고 저희 이제 바지 서랍에서 20년 전, 30년 전 청바지를 꺼냅니다. 그래서 맞으면 다시 유행이 돌아왔으니까 입어도 되겠지. 근데 묘하게 달라요. 정말 묘하게 달라요. 그때 이 옷을 다시 입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당시의 것과 같은 것의 밸런스에 무언가가 유행을 한다 그래도 그 사이에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면서 무언가가 진보했고 무언가가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닙니다. 이 돌아가는 시점에서 이 A의 위치에 무엇이 올라갈지가 아니라 A에서 B에 동일한 것이 유행인 것 같은데 근데 시대가 바뀌면서 이 용수철의 방향인 거죠. 유행은 돌고 돌지만 단순히 원형 쳇바퀴를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선형으로 돌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나선형의 방향이 이 상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간은 제가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이걸 이제 분석을 한 결과 이런 6가지의 원칙으로 유행이 변화되도록 그 다음 유행으로 계속 더 진화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보았는데요. 오늘 시간상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오프라인 공간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어떤 이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라 유행의 변화라는 것을 이런 틀로 좀 더 크게 보실 수 있다. 자신이 하는 업종에서도 이런 틀의 변화를 진화하고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예시를 하나를 드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번 차원진화의 법칙을 가져왔는데요. 공간에서 한번 네.
갑자기 물리가 나왔네요. 자, 차원이라는 말이 1차원, 2차원, 3차원. 네, 고등학교 시간에 아마도 대부분 배웠을 텐데 0차원은 점이고요. 1차원은 선이고 2차원은 면이고 3차원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냐면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예전에 인테리어라는 것이 공간의 무드라는 게, 공간 기획이라는 것이 단순히 2차원에만 머물렀던 시절이 있어요. 우린 3차원에 사는데 어떻게 2차원에 머물러?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고의 방식이 2차원이었던 겁니다. 자, 어떤 부부가, 신혼부부예요. 이제 새로 전셋집을 얻었어요. 신혼집을 얻었는데 집주인이랑 이제 부동산에 가서 여기 괜찮다 이렇게 보고 나서 이제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뭐라고 하냐면 저희 그래도 인테리어는 새로 해주실 거죠? 그러면은 집주인 이제 할아버지가 아우 이거 지난번 부부가 쓸 때 이거 1년도 안 됐다고 그냥 쓰라고 이거 인테리어 새 거라고. 근데 이 부부는 아니다고 이거 분명 몇 년 된 것 같고 이거 누래지고 이거 보니까 라며 서로 실랑이 벌이다가 뭐 하나 벽지는 해주고 장판은 그냥 쓰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이제 합의를 봤다고 치죠. 자, 여기서 아무도 그가 단어를 정의하지 않았지만 누구나 알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인테리어라는 말을 할 때 신혼부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소파를 새로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은 거예요. 냉장고를 새로 해주거나 아니면은 가구를 바꿔줄 거, 침대를 새로 해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배와 장판, 벽지와 도장, 그러니까 도장과 마루,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들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자, 바닥에 마루를 깔거나 아니면 장판을 깔거나 하면 옆에 벽지를 붙인다고 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면에 있는 거예요. 바닥 면에 존재하는 이 마감재이기 때문에 이곳은 3차원이 아니라 이 벽지의 차원은 2차원인 거죠. 저희가 공간에서 이야기했을 때 예전에는 인테리어의 수준이 대부분 이 마감재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더 고급스러운 거 아니냐, 마루를 깔는데 장판을 깔 거냐 아니면은 마루를 깔 거냐, 원목 마루 진짜 뭐 비싼 거를 깔 거냐, 이것에 따른 퀄리티를 결정되고, 벽면을 쓸 때 가장 싸게 벽지를 붙일 것이냐 아니면은 도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보다 더 좋게 뭔가 타일이라든가 천연석 같은 걸로 아트월 같은 걸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로 인테리어의 전부를 정의하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만들었던 어떤 핫플레이스들은 마치 우리가 스튜디오를 영상을 찍을 때 한쪽 방면만 볼 때는 이게 방으로 보이지만 이 전체를 봤을 때 스튜디오는 공간으로서 완성된 공간이 아니죠. 이런 방식으로 공간이 되었던 것들이 그 당시에 그래서 유행했던 게 핫플레이스의 벽화마을이 되게 유행했어요. 전국에 수백 개의 벽화마을이 있는데 지자체마다 정말 많은 곳에 이걸 돈을 썼고 대부분 혈세 낭비라고 많이 욕을 먹었죠. 이걸로 성공했던 마을이 있어요. 실제로 태극마을이라든가 이런 곳들은 벽화마을로서, 펭귄마을 이런 곳들은 벽화마을로서 그곳에 경제가 살아나고 사람들의 방문객들이 생기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더 이상 벽화마을을 만들지 않죠. 만약에 만들더라도 무조건 아마도 그럴 거예요. 뭐 시사 채널 이런 데서 욕먹을 거예요. 사업비 뭐 피 같은 예산 뭐 400억을 들여 벽화마을을 만들었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이러면서. 네, 이 벽화마을이 인기 있었을 당시에 이 벽화들의 존재는 대부분 이 찬사 날개 달린 벽화 아마도 어딘가 수백 군데 벽화마을에 대부분 한 군데는 있기 때문에 보셨을 텐데, 자, 사진을 찍을 때 어디에서 찍어야 되나요? 본인이 이 날개 사이에 정확한 한 위치에서 찍어야 되죠. 이 위치라는 건 찍는 사람, 자, 사진의 피사체도 한 장소에 있어야 되고, 다음에 이 사진을 찍어준 사람도 특정 장소에서밖에 이 공간을 볼 수가 없어요. 이 공간이 존재하는 이 담벼락은 3차원에 있겠지만 이 핫플레이스를 만드는 이 포토스팟은 2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그런데 그 공간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진정한 3차원을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갖고 온 건데, 자, 온천집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 공간을 만들 때 온천집이라는 공간, 그럼 온천이 들어갔네? 그럼 온천이 있나? 진짜 온천이 있어요. 물론 바닷물을 파서 이제 온천을 뽑아낸 건 아니지만은 실물 크기의 노천 온천이 있고, 그 온천을 바라보면서 식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봤을 때, 자, 여기 조경 파트를 보시면은 3차원의 이 아까 온천이 여기 중앙에 배치하게 되는데, 3차원으로 공간의 어떤 핵심, 브랜드의 핵심 가치가 3차원으로 밖으로 나오게 되니까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아까 제가 벽화마을에 있는 날개 벽화 같은 경우는 여기가 날개라고 하면 제가 딱 이 위치에 서 있어야지만 공간으로서 완성이 되었었죠. 마치 스튜디오 같이. 그런데 3차원으로 공간이 나오니까 각 테이블에서 이 공간을 바라봤을 때 각각의 뷰예요. 자,
사면 어디에서 바라봐도 모두 뭐가 보여요? 온천이 동일하게 보이죠. 어디의 각도에서나 네, 공간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공간을 느낄 수 있는 조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곳은 따로 선호 좌석이 있지 않아요. 어느 공간에 해도 고객들이 다 만족해요. 같이 고객 경험을 같이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이 공간의 특징상 어느 곳에 사진을 찍어도 다 잘 나와요.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것 자체를 그냥 그대로 사진으로 남길 수 있는 거죠. 공간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세상의 풍요로움과 관계에 있어요. 아까 저희가 상품을 더 이상 소비를 어떤 필요에 의해서 사지 않고 네, 마치 컨텐츠와 같이 소비한다 그랬는데 공간도 마찬가지인 거도 공간을 밥을 먹기 위한 수단으로서 소비하는 게 아니라 차를 마시기 위한 수단으로서 소비하는 게 아니라 공간을 가서 느끼고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 경험을 해주기 위해선 예전처럼 2차원의 벽면에다가 무언가를 이쁘게 그림을 그려놓고 아니면 액자 같은 걸 걸어놓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할 수 있는 직접 만지고 느낄 수 있는 특히나 영상 콘텐츠가 활발해지면서 2D로 있는 무언가는 사람들한테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하게 됐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오프라인 공간에서 오프라인 공간만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려면 뭐여야 돼요? 공간이 있어야 돼요. 살아서 숨쉬는 어떠한 공간에 위치를 존재하고 있는 무언가시 사람들이 더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림을 걸어 놓는다면 그거를 그냥 내가 TV로 보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죠. 여기까지가 지금 3차원에 2차원에서 3차원으로 인테리어가 진행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아마 고등 물리학을 배우시거나 요새는 고등학생들도 전부 다 이걸 배우더라고요. 실제로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은 3차원이 아니라 4차원입니다. 이거가 5도 돼서 그래서 얘 4차원이야. 그러면 이게 다른 차원의 세계의 이상한 아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4차원에 살고 있어요. 우리 모두. 물리학적으로. 3차원 공간이 있어. 그럼 4차원은 무엇인가? 여기 한 가지가 더 좌표가 붙죠. 뭐냐면 시간. 시공간이 곧 4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간의 변화에서 인테리어가 시공간을 다루는 인테리어가 있다? 뭐가 있을까요? 자, 가장 선두주자의 젠틀몬스터가 있죠. 젠틀몬스터 매장에 가면은 인테리어가 특별하네, 독특하네를 떠나서 젠틀몬스터의 가장 공간팀 중에서 가장 메인을 차지하는 게 키넥틱 부서예요. 뭐냐면 움직이는 로봇을 만드는 로봇 공학자들이 내부에 있어요. 그래서 젠틀몬스터 매장에 가보시면 아마 대부분 아실 텐데 뭔가 특이한데 그 특이한 게 반드시 뭐 하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이 움직임의 효과는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나라 국내가 아니고 해외에 가서 사실은 더 많이 느낄 수 있는데 국내에 가면 젠틀몬스터 원래 이런 거 잘하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의 반응이 그냥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그냥 좋아하시는 정도라면 해외 가령 아부다비에 있는 가장 세계에서 큰 두바이 쇼핑몰에 가면 저희 젠틀몬스터 매장이 이제 자랑스럽게 있는데 아니면 중국 상해나 이런 데 가도요. 근데 그 매장 앞에서 정말 그 백화점에 사람이 거기 한 절반은 서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든 사진 찍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젠틀몬스터는 브랜드가 에르메스 같이 유명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공간이 주는 힘이에요. 그게 젠틀몬스터가 추구하는 거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 핫함. 그것을 젠틀몬스터는 4차원의 세계에서 모두 남들이 3차원을 알고 있었을 때 거기에서 4차원 시간에 따라서 공간이 변화하는 무언가를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소비자들을 매우 크게 자극시킬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엄청나게 큰 투자를 하는 거죠. 보통 저런 거미 로봇 같은 거 하나 만들면 3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의 돈을 투자해서라도 공간에서 그래서 젠틀몬스터는 그 젠틀몬스터 제가 봤었던 두바이 매장 같은 경우는 그게 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장의 크기가 다른 어떤 명품 샵들은 막 4층 통째로 쓰고 그러는데 샵 하나 점포 한 50편, 60편밖에 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곳의 브랜드 그래서 먼저 뭐부터 확인하면 로봇부터 봐요. 신기하고 사진 찍고 그리고 앞에 사진 찍고 그리고서 여기 뭐 하는 데야? 라는 걸 확인하는 거죠.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만약에 그들이 선글라스를 그냥 전시하는 걸로 끝났다면 그 수많은 명품 브랜드들 국내 그래도 국내 어떤 사람들이 젠틀몬스터의 인지도라던가 이런 게 전혀 없는 정말 아랍의 두건을 쓴 사람들이 거기에서 젠틀몬스터 선글라스를 구매해서 산다는 행위까지 연결시킬 수 있었을까? 그게 힘들었을 거라는 거죠. 4차원적인 어떤 이런 것은 기계만으로 저희가 꼭 반드시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젠틀몬스터처럼 30억짜리 로봇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영상이 원래 돌아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PDF 파일 뭐가 문제가 있나요?
저희 옆에 같은 경우는 매장 안에 직접 폭포를 만들어 놓은 이런 경우고요. 그리고 옆에도 이런 비슷한 이제 물이 솟아오르는 그런 공간들이고, 그리고 그 다음 장 같은 경우도 실제로 물레가 돌아간다거나 아니면은 이 간판이 계속 이제 변화하면서 돌아가는 곳이에요. 비용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저희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 가장 대표적인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그 변화를 저희가 다 즐기고 있는 거 뭐냐면 자연이죠. 네. 생화와 조화, 요새 조화는 너무나 잘 만들기 때문에 퀄리티가 비싼 거를 사면은 정말로 생화인지 조화인지 정말 전문가도 멀리서 보면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이제 조화가 잘 만들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호텔 로비에는 생화를 꽂고, 저희들도 사람들이 되게 간사한 게 간사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아니면 되게 신기한 게 이게 저희도 이제 공간에서 조화를 많이 써요. 그런데 너무 생화 같으니까 생화인 줄 아신 거예요, 단골 고객도. 근데 이제 언젠가 어떻게다 이거 조화였어요? 라고 이제 알아봐. 그러면은 배신감을 느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 공간이, 그 전에는 저희 매장 중에서 플랜테리어가 되게 잘 돼 있어서 안에 식물로 가득 차 있었던 매장인데, 그게 생화라고 느끼셨을 때는 여기 오면은 공기가 다르다. 네, 느낌이 너무 좋고 여기 싱그러워서 너무 좋다. 근데 조화라고 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공간이 너무 그 느낌이 하나도 안 난다. 사람들은 시간에 따라서 생명력을 갖고, 생화가 왜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따라서 생화는 피었다가 지죠. 네, 흐름에 따라서 계속 계절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야외 공간이 요새 인기 있는 것도 그냥 야외라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계절의 변화와 시간의 변화를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공간들을 사람들이 더 선호하게 되었고, 저희가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고 많은 이제 저희가 그냥 멍 때리고 보는 것들은 되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멍이랑 물멍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뭐 저희가 그림멍이라던가 TV멍이라던가 가장 많이 TV를 보면서 저희가 멍을 때리잖아요. 그런데도 왜 불과 물만 멍이라는 것이 붙어 있을까? 단순하게 변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불과 물은 움직이기 때문에 변하는 것.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그냥 고여있는 물을 보면서 멍하니 있진 않아요. 절대. 물멍을 한다는 건 흐르는 개울물이라던가 아니면은 폭포라던가 아니면은 순환하는 무언가의 물을 보면서 저희가 멍 때리지, 고여있는 세숫대에다 물을 받아놓고 그걸 보면서 멍을 때리지 않는다. 안에서 물고기가 움직인다거나 무언가 변화가 있었을 때. 공간에 있어서 이제 이러한 4차원적인 흐름들이 지금 하나둘씩 사람들이 이제 도전하고 있고, 그런 곳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지금 공간에서의 가장 큰 흐름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로 좀 돌아가면, 이 용수철이 앞으로 오프런 공간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또 디벨롭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게 될지 되게 다양한 차원에서 진화를 지금 거듭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의 유행이 무슨 풍의 디자인들이 유행일지, 아메리칸 빈티지가 지나갔으니까는 그러면은 뭐 테크노 2000년도 밀리니엄 때 유행했었던 그런 뭔가 미래지향적인 그 분위기의 로봇화 이런 것들이 꼭 유행인가? 그거를 맞추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잘 만들면 돼요. 과거에 유행했었던 영광의 어떤 분위기여도 내가 그 분위기를 되게 좋아하고, 내가 뮤지션인데 내가 재즈를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재즈가 유행이 떠났어. 유행이 재즈가 돌아오길 기다릴 게 아니라, 독보적인 천재적인 재즈 뮤지션이 나오면 재즈의 유행이 예전에 지난 것 같지만 다시 재즈는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내 시기는 반드시 돌아온다. 그때 나는 대신 뭘 알고 있어야 되냐? 그 재즈가 적어도 루이 암스트롱이 했던 그 재즈와는 다른 재즈여야 되는 거죠. 네, 음악사 전체에서 봤었을 때 어떠한 발전의 흐름이 있는지를 저희가 깨닫고 그거에 맞춰서 내 음악의 장르를 다시 재정비하면 된다. 모든 유통산업에서 지금 종사하시는 그 분들이 각자 시대 변화에 따라서 내 어떤 흐름에 발맞추면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실 텐데, 내년의 트렌드를 단순히 읽으려고 보시지 말고 10년, 20년 주기의 큰 주기에서 지금 거대한 흐름이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시면 아마도 거기에 성공의 열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